그때그때 가볍게 산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 역시 세월을 겪다 보니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임을 알았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됐다. 더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도록 그런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라는 말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은 것에 감사히 여기는 식으로 생각을 돌려야 마음이 편해진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여지는 있겠으나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쥐레밭을 밟아가듯 그렇게 위태로운 게 인생이기에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싶다. 상처를 없애지 않는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 만족스러우면 과거의 상처 따위를 굳이 떠올리려 들지 않지만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과거의 온갖 상처들을 다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당장 현실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깊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훗날 그러한 상처가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깊은 내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현재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즉,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게끔 노력하는 게 좋다. 깊은 내면을 분석하는 작업이 심오하거나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며 상식을 배워 보편적인 안목을 갖추는 게 훨씬 유용하다. 게다가 한번 각인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상처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이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정녕 과거의 상처를 다루고 싶다면 일단 시시각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 다음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는 놔둔 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을 먼저 해결하려 드는 건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도로를 찾는 격이다. 자신의 그릇대로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다. 뜻밖의 횡재를 만나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일을 당하는 듯 예측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가운데도 비정아리만큼 엄청난 잣대나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겉보기에는 우연한 만남같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자기 수준이나 그릇대로 만나지 그 이상으로 만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어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각자의 고집 때문이다. 자주 다투는 부부들을 만나보면 다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다. 한두 번 말해도 안 들으면 그러려니 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데 어쩌면 둘 다 그토록 자기 틀을 고수하는지. 그렇게 치달아가는 파국으로 갈 게 뻔한데도 요지부동이다.
설사 파국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감정이 상해 억지로 살게 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지 그 이상이나 이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기에 상대에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건 비현실적이다. 자기 삶의 주체는 자신이어야지 상대에게 의지하려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남에게 바라기보단 스스로 잘 달래어 자신의 틀을 넘어설 힘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련은 사람을 키운다. 강박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지나간 사소한 일에 혹시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늘 자기로 인해 큰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시련이 사람을 키우는 것 같다 하고 말했다. 자신의 강박증 덕에 아이를 덜 통제하기 때문이란다.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 자녀에 대한 통제가 심할 것 같은데 그와는 반대되는 대답을 해 나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한 기색을 본 그녀는 아이가 잘못하거나 과하게 나설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즉각적으로 말하는 다른 부모와 달리 자기는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기에 그냥 둔다고 대답했다. 아이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는 것이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도 한번 꽂히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던 그 부인. 그러한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녀가 아이의 심정에 대해 그토록 공감할 수 있다니.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흔적을 남긴다더니 정말 그랬다. 강박증이란 고약한 질병을 앓으면서 마냥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남을 헤아리는 능력을 얻었으니 증상이 전적으로 나쁜 흔적만 남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혹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기 식대로 부풀려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태도를 보인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나 구미에 따라 왜곡을 일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기 일수다. 이러한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왜곡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경계하고 대상의 속성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침착하게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강박이라는 신경증도 자녀를 덜 통제하는 덕목을 키워냈는데 어느 것인들 다 나쁘기만 하겠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름의 이유나 가치 또는 양면을 지닌 것일 테니 너무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남 탓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는 건 없다. 모든 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 생겨나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일어나느냐 아니면 나중에 일어나느냐의 차이를 보일 뿐 원인이 존재하기에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 놓이면 억울하다거나 자기만 희생자라고 아우성친다. 과연 그럴까?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만 이상하게 구는 것일까?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나 습성의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사는 대체로 흙과 백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엇비슷한 색을 띠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르기란 그리 쉽지 않다. 다들 자기 관점에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내비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쪽에서 잘했는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만 부당하다거나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책에는 관대하고 상대의 잘못이나 실책에는 예민하기 때문이리라. 자신의 허물은 끝까지 외면하려 들고 상대방이 심하게 반응한다고 난리를 치니 그런 편향된 태도가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면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무슨 실책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치려 든다. 그리고 외부를 둘러보면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면 담백하게 말한다. 만약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수준으로 여기지 벅벅 우기지 않는다. 우겨봐야 갈등만 커질 따름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행동을 취한다. 자기가 먼저 바뀌는 게 빠르지 상대를 바꾸려 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도망치지 않는다. 내게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진 사람이 있다. 그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신을 좀 더 철저하고 심오하게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힘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힘이란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의미였다. 나의 말에 그녀는 자신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게 왜 바람직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병리적인 것을 해소하고 나서는 어차피 현실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 시시콜콜 세밀하게 알고자 하면 시간, 돈, 노력 등이 많이 드는데 그런 엄청난 투자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얻는 게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가성비 측면에서 과거에 대해 깊이 파는 게 그리 좋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현실이지 다른 데가 아니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이다. 과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현실에 더 충실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겠다. 현실에서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디디는 게 힘드니까 자기를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슬쩍 비켜서는 태도라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엄밀히 말해 우리는 단지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다른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준비운동에 불과할 따름이고 진짜는 자신의 현실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구나 상상 또는 기억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그래야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